안녕하십니까.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7월 17일 찐시황, 저는 8.15 모니터의 이성웅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먼저 본다고 하면 우리가 반도체, 기승전 반도체로 마감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포트에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차별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시장의 흐름이다, 그 다음에 뭐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지금 강하다, 그런 건 다 오늘 필요 없고, 제가 실제 그 시장이 끝나고 어떤 자료를 보고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신고가 난 종목과 안 난 종목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12시 라이브 때 매일 월요일에 공부할 종목,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에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투표를 통해서 채택을 합니다. 이 종목들의 복귀를 한번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을 파악할 때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포인트, 제가 직접 매매할 때 보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좁게 오늘은 보면서 넓게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텐베거 사례와 이제 공부할 종목들, 뭐 업종, 이 정도까지 하고 올 꽉 채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시장을 정리할 때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체크를 하냐면, 주도되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들의 수급이 집중되었고 어떤 업종들의 매도를 하였고,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하는 거를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입니다. 요렇게 외국인 기관 매매 분석을 전체적으로 가고요. 투자자별 잠정을 먼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은 외국인 매매를 먼저 보는 거죠. 수량은 보지는 않고 우선 금액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었는지 외국인 기준으로 우선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파악이 되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 수급에 우선은 가장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수급으로 삼성전자를 우선 기입을 합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기도 오늘 강했죠.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뒤에 잡힙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대형주군을 먼저 외국인 기준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쪽의 수급을 봅니다. 전체 기관보다 짧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한 거는 사모펀드 쪽 수급 같은 경우가 잡혔을 때 강해요. 그러면 공통적인 게 오늘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면 사모펀드까지 한번 기입을 합니다. 사모펀드 공통이 삼성전자, 삼성전기고, 나머지 군들 중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로 강했던 게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개장 전에서도 다뤘었죠. 테슬라 관련된 프론티어, 이 종목을 기입을 합니다. 개별주 요소입니다. 개별주라 적고 외국인 부분은 기관이 동시에 더해진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종목은 종가가 고가였죠. 종가 고가.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요. 상세 분석 외에 동시매매 잠정으로 이제는 넘어가 봅니다. 전체 종목을 놓고 거래소보다 오늘은 코스닥이 강했어요. 그러면 우선 상위에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기입을 했죠. SDS까지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SDS 외인기관 동시죠.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동시수급단에서 순매수 금액으로 놓고 프론티어 우리가 기입을 했고요. 미래나노텍이 오늘 파악이 되고, 미래나노텍 개별주죠.
나노텍을 기입을 합니다. 개별주, 외인기관. 그다음에 조금 특이했던 종목 중에서 여기에 기입을 해 본다고 하면은 CNC 인터내셔널까지 할 수 있겠네요. CNC 인터. 이거는 개별주 아니죠. 실적주. 외국인 기관. 자, 이런 식으로 동시 매수가 잡힌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군과 개별주군을 우선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필터를 합니다. 먼저 미래나노텍은 2차 전지군. 여기에 IT까지 우선은 더해지는 거죠. CNC 인터내셔널은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까지 좋을 수 있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실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전자는 지금 트렌드죠. 트렌드 종목. 삼성전기는 지금 업황 개선이 IT 단에서 전체적으로 돌다 보니까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업황의 트렌드죠. SDS는 오늘 좀 개별 요소죠. 이 특징을 뽑아옵니다. 특이했던 게 엠노라는 종목과 함께 SDS는 같이 보는 거고, 사업 시너지 확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색깔을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시장의 색깔 우리가 아침에도 다뤘고 라이브 시간에도 다뤘습니다. 지금 시장의 색깔은 뭐냐면 주도되는 수급이 개인 플러스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사모펀드. 이 수급은 매번 맞지 않습니다. 시장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은 반도체죠. 물론 여기에 더해져서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실적주는 실적 시즌인데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금은 실적주의 반응이 떨어지죠.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은 우선 관심에 넣어둡니다. 실적주가 반응을 할 때 동시매수가 포착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주가 반응을 할 때 이제는 이 종목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이렇게 편입해 두는 거고요. 다음에 자, 퓨런티어 같은 종목은 오늘은 이벤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개별주. 테슬라의 세미트럭 출시에 따라서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반응인 거예요. 새로운 제품.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세미트럭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여부를 체크하면서 이제는 이 종목이 오늘의 1등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도 대입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주 중에서 이제 뭐 퓨런티어라는 종목. 미래나노텍은 조금 달랐죠. 오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이 강했나? 한번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미래나노텍.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짧게는 요런 식의 밴드 하단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특이한 게 뭐가 있었을까? 우선 시향을 봅니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부분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7월 초입에 2차 전지 소재단이 개별 요소들로 강할 때 종목이 한번 7월 7일을 비추어 보면 큰 반등은 없었죠. 이렇게 7일을 보면 큰 반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레벨업이 됐다 하는 이유는 사업 구조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고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자, 2차 전지단 리튬단과 함께 디스플레이단 광학 필름 사업까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이즈 필터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런 백색 가전 쪽 윈도우 필름 이쪽의 반응은 크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은 디스플레이단 부분과 여기에 2차 전지 소재까지 더해져서 이 종목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까지 한번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종목만 강했다 하고 하면은 개별적인 요소고
시총 상위주들이 함께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외의 요소인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집단을 보더라도 뭐 에코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포스코 그룹 쪽은 좀 강한 모습이었고, WCP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비주 외에는 오늘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 대주전자 재료 정도. 그냥 특정 요소보다는 이 종목은 개별적 요소였는데 뭐 크게 이런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매매단에서는 좀 배제를 해 둡니다. 다음 연속성이 있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특이점을 찾는 거죠. 특이점 포착 시도. 왜냐하면 시세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내일의 매매에서는 피런티어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 수 있는 요소가 가깝게 있다라고 하면은 개별주로 또 신고가였기에 시세가 한 번 더 날 수 있기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업종의 흐름단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이기도 하고, 오늘 장 이후에 장 전에 흐름을 대입을 해보면 장 전 초반보다 장 이후 장 막판에 IT들이 강했어요. 반도체 단. 그러면 이쪽 단은 내일 전자 같은 경우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고,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까지 한 번 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시총 5조의 부담은 있지만 우선 이런 식으로 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업종을 한번 정리를 하고, 종목단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 종목 편입을 할 종목까지 저는 장 마감 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수급단에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웁니다.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노트를 쓰기 위해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지우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특이했죠. 저도 관심 종목들을 쫙 놓고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은 딱 세 가지 포인트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AI 단의 반도체주들이 후공정을 먼저 들게요. 장 초반에 시세 차익이 나왔다가 차익이 나오고 후반으로 갈수록 후반 막판에 강했습니다. 한 30분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30분에 해결.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제우스도 종가 고가단이었죠. 네. 요런 종목을 먼저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처럼 새로운 제품의 반응이에요. 새로운 제품단의 반응. 이거는 개별주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동차 부품은 약했죠.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은 차익 실현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제품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 카메라는 우리가 퓨런티어와 세코닉스의 강세, 이런 부분까지 들 수 있겠고, 세 번째 특징은 2분기 실적주들의 주가 부진입니다. (2분기) 실적주의 주가 부진이죠. 주가 부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감성 코퍼레이션도 좀 약했죠. 그다음에 뭐 원택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달았고, 즉 2분기 실적의 중심이 되는 종목은 좀 약했다.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고민이 뭐냐면 한미반도체 이제 5조 원의 시총안에서는 좀 짧게는 시가총액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부담이 있는데 놓을 수는 없죠. 이게 왜냐면 앞단에서 AI 반도체단은 우리가 처음에 강한 시세가 돌입을 한 게 엔비디아의 실적 상향이었습니다. 실적 상향. 이를 기점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시작한 종목은 이수페타였죠. 자,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에서 고민을 저는 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의 수요 견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당장 쉽지 않은 거였죠. 왜냐면 디램 가격이 빠져 있었고 이 가격은 쌓인 재고로 인해서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근데 감산을 단행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업황 회복의 요소, 즉 수요를 터치해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업황 회복 정도를 감안한 정도로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형주 플레이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 업황 회복을 감안한 정도까지의 반등까지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폭을 감안을 해서 하이닉스를 플레이하냐 아니면 속도가 더 빠른 여기에서 전통적인 반도체 단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여기에서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실제 수요를 터치해 줄 수 있는 게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게 생겨나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리고 이게 HBM 기판이었던 거죠. 여기와 연결되는 게 이수페타와 한미반도체였고 한 단계 더 이제 프리미엄 단 같은 경우는 뭐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도 있었죠. 지금 또 있죠. 그다음에 뭐 다른 공정단에서 뭐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TSMC에서 공정상 변화가 돼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제우스도 여기 교집합, 한미반도체 교집합, 그다음에 인텍플러스라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세는 이수페타, 한미반도체가 견인을 했다가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오고 요 두 종목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죠.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핵심은 1번의 핵심은 그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때 산업 안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때 그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미반도체 5조 시세 났고 나머지들도 이제 제우스 5천억 단계 뭐 다 이런 구간이면 시장의 밸류만 보면 이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뭐 여기에서 5% 조정, 10% 조정 그 단계에서는 접근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산업의 성장 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상향 폭을 보고 우선 이 새로운 수요의 종목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단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 가깝게 목요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고요. 8월 23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물론 까봐야 알 텐데 TSMC 실적 발표 이전에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후공정 장비단의 리드 타임을 땡기는 그러한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요 단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도 우리가 뭐 하반기의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실적 같은 경우는 상향시킬 가능성이 높을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수요단에서 나오고 있는 뭐 여기에서 장비 수요라든지 서버단의 수요를 대입을 해보면 기존에 한 번에 실적 상향을 했지만 이번에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요 반도체 단에서 지금 뭐 5조 원에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시총 뭐 그런 시총 안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받고 있는 멀티플이 뭐 30배 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산업단에서 앞단의 수요 같은 경우가 더 성장, 실적 예상치가 더 커진다고 하면은 뭐 40배, 50배까지 멀티플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너무 이쪽 폭이 좁아서 좀 치우고 말씀드립니다. 1번의 결론은 그겁니다. 1의 결론은 자, 시가총액에 이익을 대입해서 위에 결론의 캡을 씌우는 건 그냥 이익 대비해서 시총의 멀티플이 고정되어 있을 때예요. X 뭐 몇 배 고정. 그런데 이게 산업의 확장 때는 산업의 확장이라고 하면은 수요의 견인이 특정 산업의 핵심 기업에서 나타난다. 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랭크가 처져 있다면 멀티플의 확장이 안 나올 텐데 그만큼의 기술력이 여기에 더해져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멀티플 제시의 시각을 깨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지금 단계를 보는 거죠. AI 반도체 단. 아직 이제 여기에서 들 수 있는 거는 이익의 성장이 아직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초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가에 빠르기를 대입을 해 봐야 되죠. 이 부분은 주가에 빠르기를 대입해 보더라도 초입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반도체 땅 같은 경우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점, 이제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반응할 수 있기에 자, 목요일 TSMC 실적 보고 요런 이벤트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새로운 제품이에요. 오늘 개별주가 새로운 제품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하면은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리더죠. 이거를 끌고 가는 테슬라의 세미트럭의 출시고 새로운 제품의 핵심이 카메라였던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냐? 뭐 결과론이죠. 결과론이지만 미리 2분기 실적을 보고 주가는 어느 정도의 밸류 대비 시가총액이 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촉매였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뭐 10% 정도의 오버페이스가 나오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이런 요소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핵심으로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 우리가 당장 전장에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찍히는 기업들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세미트럭이 터치를 해주면서 퓨런티어, 세코닉스 이런 종목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수급을 통해서 종목을 봄과 함께 또 중복이 되는 거죠.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2분기 실적주의 주가 부진입니다. 자, 2분기 실적주의 주가 부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핵심의 수급이 많이 몰려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수익률 측면에서 뭐 관리, 그 다음에 수익률 게임 그 부분에 돌입한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례 없이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대입해서 실적주를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 내용을 지우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적주의 플레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약할 때 주가 같은 경우가 쉴 때 일반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대 하락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주죠. SK 하이닉스. 전자는 시장도 함께 타기 때문에 논외로 해둡니다. 하이닉스, 그 다음에 1등주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그 다음에 제우스, 피스키홀딩스도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요 부분과 동시에 나타나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가 고가 형태, 종가 저가 형태가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개별주 같은 경우가 다음 거래일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갖추어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2분기 실적주는 물론 특정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이익 대비해서 밸류가 싸지는 구간이기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요런 현상이 나타나야지 지금은 실적주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수급이 반도체 단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게 버블이 아니라 지금 AI 단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면서 시세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에 2분기 실적주는 확인하고 접근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하고, 우리가 12시 장중일 라이브 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매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포트의 편입발 종목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매도를 했을 때 왜 매도했는지, 매수에 대해서도 관점을 얘기해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잘된 케이스의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종목을 택했고 어떤 식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짚고, 잘 안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은 왜 안 된 케이스고 어떤 점이 나타날 때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된 케이스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왔죠. 정확히는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을 실제 월요일에 발표를 하면서 스터디를 했고, 그러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50% 이상, 그 다음에 70% 이상, 그렇게 하면서 종목을 채택하고 있는데, 연초에는 우리가 하나의 스터디로 가지고 갔던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잘된 케이스의 종목이죠. 잘된 케이스. 작년 9월 기점에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업에서 하락이 나타났어요. 자,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짚고 가봅니다. 포스코홀딩스 특징입니다. 특징만 딱딱딱 짚고 가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천재지변 이슈였죠. 이슈로 신저가였어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요 구간이죠. 2월에서 3월단 경기 부양 기대감, 중국 양회 이전이죠. 지금의 시세는 2차 전지 사업으로의 확장입니다. 플러스 수급이죠. 자,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천재지변의 요소로 신저가가 나타날 때는 좋지 않은 업황이었어요. 좋지 않은 업황. 그러면 여기에서 업황이 바닥을 한번 찍을 수 있는 요소인 겁니다. 공급이 확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다시 가동이 나타날 때는 공급이 타이트해졌다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은 턴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경기 부양의 기대는 그냥 여기에서는 아직도 미지수죠. 양회에서 그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애매하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물음표인데, 자, 2차 전지의 사업 확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리튬. 근데 이 그림이 허황된 그림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에서 제시를 한 게 연간의 실적 성장 전망치를 계속 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까지. 그렇다 보니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결론은 뭐냐? 본업의 턴이랑 신사업, 성장 신사업, 이게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런 종목들을 또 같이 찾아보면 되겠죠. 아직 포스코홀딩스는 끝나지 않은 시세죠. 기본 50조의 타겟은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종목에서 또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봤던 종목은 케어젠이었습니다. 올해 초 시세 대비해서는 2배 정도가 났죠. 나머지 많이 난 종목들도 있는데 이게 2배가 올랐다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 요소를 다른 종목에 대입을 했을 때는 또 비슷한 요소가 있을 때는 종목들이 비슷하게 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케어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로지스테론, 이게 일반적으로 막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앞단에 요런 부분에 당뇨 부분 더해져서 다이어트, 앞단의 시장이 큰 시장을 공략을 한 거고요. 치료제가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인데 이게 복용을 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의 빠른 상승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는 판매처 같은 경우에 진출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즉 결론은 뭐냐? 여기는 큰 시장의 개척입니다. 큰 시장과 함께 더해져서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JIP 엔터. JIP 엔터 같은 경우는 1월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났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핵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M이라는 이벤트도 있었고요. 우리가 글로벌에서 1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강했고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진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3개의 케이스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자,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업황이 무조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종목을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떤 요소가 업황의 바닥을 찍어주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공급의 요소의 변화든 제일 좋은 게 수요의 요소 변화인데, 그 2가지 요소 중에 변화에 따라서 제품 가격의 반등을 확인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 같은 경우를 본업이 이제 공고하게 자리 잡는 단계에서 신사업이 성장단으로 더해지는 구간이 가깝게는 2년 정도 가까워질 때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부분으로 체크해서 다른 종목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단의 시장에 큰 시장, 소위 말해서 뭐 전체적인 시장이 우리나라 외에 글로벌의 대표적인 뭐 유럽, 미국 이런 시장까지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에 뛰어든 게임 체인저가 없을 때,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 시장에 공략을 할 때, 그 다음에 실제 판매 수치가 나타날 때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인 거고, 그 다음에 엔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글로벌 1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이 연결을 해 봅니다. 글로벌 1위는 지금 주가가 강한 쪽이 비슷합니다. 뭐 2차 전지, 상위권이니까. 뭐 반도체, 뭐 AI 반도체, 엔비디아 있지만은 이쪽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당 같은 경우도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앞단에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이런 부분까지 좀 핵심으로 놓고 계속 요 안에서 종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런 사례들과 함께 종목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는 제시했던 종목 중에 좀 좋지 않은 케이스들, 크게 좋지 않았던, 좀 변동이 컸었던, 시세는 낮지만 다시 제자리로 왔던 케이스들을 한 번씩 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물론 우리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포스트 케어젠을 찾기 위해서 이 종목을 우리는 스터디를 했던 거죠. 바이오니아. 바르는 탈모, 탈모 기능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아까 우리가 봤던 케어젠의 제품의 당뇨와 다이어트, 거기가 필적하죠. 탈모 같은 경우가. 그래서 포스트 케어젠을 찾을 때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실제 매출이 찍힐 수 있는 부분이 아마존 출시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을 보고 우선은 종목을 접근을 했었고 시세는 났었습니다. 그런데 초도 물량 완판이 먼저 안 나타났었어요. 주가의 시세는 먼저 강했었는데 완판이 안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케어젠의 프로지스테롤과 바이오니아의 제품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케어젠은 복용하면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3개월이 걸립니다. 효능이 있는지. 요 차이가 좀 갈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초도 물량 완판이 안 된 이후에 뭐 주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IR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이거는 외부 요인이니까 외부 요인, 그 정도로 우선은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세가 공고하게 났던 종목에 대입을 해서 포스트를 찾은 건데,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케어젠 요소가 있다. 물론 동원한택 이런 종목도 강했죠. 요 비슷한 요소로. 다음에는 우선은 건강기능식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요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품 합단에서 출시를 하고 나서 이 주가의 상황과 초도 물량이라든지 물량의 완판 같은 경우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면서 대입을 했을 때 이제는 뭐 포스트 케어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주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핵심으로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인은 주가의 반응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하락이 나타날 때, 물론 저도 이 하락이 나타날 때 시장에 체크를 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출시라든지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약간의 딜레이나 무슨 미스가 난 게 있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봤을 때 초반에 하락 때 한 9% 10% 하락 때는 특이한 요소가 파악이 안 됐었는데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주가의 반응에 따라서 비중 축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거래만큼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하락을 할 때 이격이 벌어지고 대량 거래 수반한 하락, 이 부분이 나타날 때는 비중의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모든 거를 알고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가의 반응에서도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우리가 요 구간대 스터디를 했고 말씀을 드렸고, 당장 이 부분은 강한 매수보다는 한 번의 기다림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뭐였냐고 하면은 이때 KINX라는 종목이 강했죠. 이게 서버단 같은 경우 이제 AI에서 확장이 되면은 서버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의 이익 같은 경우가 못해도 5% 이상 성장이 증익이죠. 성장, 증익 보수적으로도요. 나올 수 있기에 먼저 KINX라는 종목을 캐치를 했고, 요 플레이를 하고 나서 포스트 KINX를 또 찾아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의 종목이었죠.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컨셉은 미리 증설을 해놔서 뒤에 나오는 물량 같은 경우가 대응을 하면서 매출 증대. 근데 이때 겹쳐진 게 뭐냐고 하면은 뭐 CJ그룹이라든지 기타 이제 자본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룹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와 함께 뭐였냐고 하면, 자, 요쪽 단은 그룹사에서 대부분 수주의 물량이 들어오는 걸 맞춰서 증설을 해놓은 거기에 외부의 물량 같은 경우에 대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다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에서 실패한 사례를 대입을 해보면, 제가 물론 잘못 찾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핵심은 뭐냐? 다음 종목을 찾을 때 이 종목과 교집합이 명확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에 대해서 그림이 추정치보다는 여기에서 주가와 함께 주가에 더해져서 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 종목 같은 경우에 실패 케이스가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1등주 이외에 차기주 같은 경우는 1등주만큼의 포텐보다 적어도 3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 하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한번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원래 준비를 여기에서 추가로 한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템베거의 향기를 찾아서. 왜냐면 제가 요 자료 같은 경우가 한 2000년대 초반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꽤 오래된 자료인데 뭐 증권업종의 호황기, 과거의 템베거 종목의 존재, 뭐 자동차 부품, 건설기계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업종 부분, 그 다음에 시세 가는 종목 부분, 실패했던 종목 부분, 그런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의 교집합을 놓고 자료를 봤을 땐 같은 거는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같은 패턴은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템베거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에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딥하게 50분의 시간을 타이트하게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실제 업종의 사이클 매매에 대입을 한 적도 있고 새로운 산업을 캐치해서 매매에서 실제 수익까지 연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케이스는 제가 다음 찐시황 시간 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찐시황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노트한 부분 같은 경우는 돌려보시면 한 번 더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트렌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도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기관의 수급 주도고 시장은 외국인이 이끄는 거죠. 시장은 외국인이 이끕니다. 근데 지금은 종목 장세기 때문에 이쪽의 수급이 주도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수급을 정리할 때도 물론 외국인 기관 공통 종목을 정리를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 좀 기관 중심의 종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사모펀드 최초 수급 유입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이클 상에서 새로운 수요의 등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핵심 기업들의 이익 같은 경우에 상향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요게 시가총액인데 요거의 상향이 나타나면서 시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진 상식 이상으로 뭐 5조의 한미반도체 상식 이상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의 파악, 새로운 수요 등장의 사이클 파악이 중요한데 아직은 AI 반도체 따는 초입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성공과 실패한 종목의 케이스를 대입을 해보면 기승전 1등주 여기에 더해져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종목 글로벌 탑 업종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놓고 저는 뭐 크게는 시장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기업부터 보면서 산업, 경제까지 이렇게 쫙 볼 때도 있고 매크로를 봐야 되는 시장 때는 매크로를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좀 더 숲 나뭇가지 좁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종목 먼저 보고도 확장을 해도 되기에 제가 역산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면도 있었지만 한번 오늘의 내용들은 계속 몇 번을 돌려보시면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다음 진시황 시간 때는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고 실제 업종, 종목, 발굴, 매매에도 대입을 했던 텐베거를 찾아서 라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2시 라이브 장중엔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